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미국 주식 세토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그냥 약간 상승을 해주었죠. 여전히 크게 보면 횡보, 그리고 단기 추세로 본다면 하락 추세인 가운데 좀 변동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매물대 여기 갇혀서 위에 저항받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여기를 상방 돌파하면 매수 받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봉으로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런 식으로 5위평 위를 계속해서 잘 타고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면서 5위평 밑에서 계속 주식이 캔들이 놀고 있죠. 근데 최근 봉을 보면 밑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평과 이 22평 여기 사이에서 데드크로스가 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 지지를 받고 다시금 올릴 것인가 지금 그 기로 어딘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를 되게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꽤 긴 시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위로 튄다면 바로 그때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여기까지는 쭉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딱히 받쳐줄 만한 그런 매물이 이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좀 집중해서 볼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TQQQ의 4시간 봉이고요. 제가 스탑로스 라인을 잡을 때 여기를 몸통으로 완전히 깨고 내려와야지 판다. 그 전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꼬리는 취급 안 한다고 해줬죠. 그래서 여기 꼬리 달고 잘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이 68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기는 제가 예전 같았으면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좀 스타로스 라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테슬라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주요한 지지와 저항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좀 작도를 공유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매수할 걸 매도할 걸 물어보는 게 약간 의미가 없는 게, 여기서 이제 본인 선택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하고 극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TQQQ 그 공개 매수해서 보여드렸을 때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하락했을 때 좀 핫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 뭐 10몇 퍼센트 갔다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60 넘었을 때 추가 매수하는 모습을 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요하게 보고 있던 매물대를 깼다. 그래서 나는 매수를 들어가겠다 했었고, 그 다음 뭐 이런 곳 아니면 이런 곳에서 나는 주요한 저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했을 때 여기서 분할 매도를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홀딩을 계속하고 있다가 저처럼 보는 매물대가 깨져서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도를 잘 참고하셔서 좀 본인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정을 맞고 난 다음에 좀 투자 스타일을 바꿔보고자 해서 그전에는 핫다를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곳에서 매수를 받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잡았던 물량 매도를 하는 쪽으로, 그리고 여기를 다시금 상방 돌파했을 때 추세가 다시 단기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린 것을 보고 매수를 받는 그런 쪽으로 좀 스타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TQQQ 매수를 받을 때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쏙슬이고요. 쏙슬이 좀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 스탑로스 라인을 깨지 않고 꼬리 달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횡보를 지저분하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기도 이평선이 모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일봉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살짝 모이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추세가 곧 나타나겠다. 그런 뜻이고요. 아래로 나간다면 저는 여기 하락 돌파한다면 상승 추세 관점 폐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속설이 이 위로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중간에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속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40에서 40일 정도를 상방 돌파한다면 속설을 바로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속설이든 티키든 이번 주 굉장히 이번 주는 집중해야 되는 구간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QLD인데요. 제 차트의 모양이 거의 다 아주 비슷하죠.
상승 추세, 횡보, 그리고 이평선이 많이 모여 있다. 자, QLD의 경우에는요. 얘도 이 95에서 96의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합니다. 이 99 상방 돌파한다면 나는 사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일단 저희 QLD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LD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나스닥 2배입니다. TQQQ가 3배고 QLD는 나스닥 2배죠. 정확히 말하자면 좀 나스닥 100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조정 시 매수를 홀딩해도 이 정도의 변동성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조정에서 QLD는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정도의 조정을 맞았고 변동성 끌림도 3배인 TQQQ보다 적기 때문에 금방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쓰리 이런 애들이 마이너스 60% 맞은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견딜만 하죠. TQ도 거의 반토막 났는데 QLD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이때가 2023년도의 8월에서 10월 조정장인데요. 이 당시에 미국 주식에 있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정말 곡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하락의 폭도 하락의 폭인데 이제 그 당시 3개월 연속으로 조정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들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와중에 그때 속설이 마이너스 50% 가량 맞았고요. TQQQ 마이너스 한 40%, 30 몇 퍼센트 맞았는데 QLD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3.3%에서 깔끔하게 조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최고점에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20% 정도. 사실 미국 주식, 레버리지 주식을 장투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30% 정도는 이제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와중에 23%만 조정 맞고 끝냈다. 그래서 스탑을 잡고 운영하기가 귀찮다거나 부분 익절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0%쯤 맞으면 나 멘탈이 깨진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QLD를 깔끔하게 권합니다. QLD 한다고 부자 못 되는 거 아니고요. QLD의 상승률도 정말 엄청납니다. 다만 TQQQ의 적절한 사팔에 비해서 낮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3배인 TQQQ는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게 이번 조정의 교훈이었습니다. 제 영상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속설로 하셨긴 했는데 이 레버리지 3배 주식의 경우에는 단 몇 주 만에 수개월 그리고 1년간의 수익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백테스팅을 해보면요. 이 QLD 무지성 적립식 매수, 무지성이란 말은 무엇이냐? 적절히 사팔도 하지 않고 미국장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적절히 월급 들어올 때마다 적립식 매수하는 수익률이요. TQQQ 적립식 매수의 수익률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QQQ의 수익률이 이 정도다. 그랬을 때 QLD의 무지성 매수의 수익률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QLD 그리고 TQQQ 적립식 매수의 수익률이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중간이 엄청난 조정 때문에 그렇고 TQQQ를 적절히 사팔한다. 그러면 그 수익률은 이렇게 나옵니다. TQQQ.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조정을 견디기 마음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QLD 적립식 매수가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이라서 제가 MZ세대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라서 저는 TQQQ 사파를 통해서 이제 젊은 나이에 변동성을 극대화해서 자산을 이렇게 불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제가 만약에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자산을 지키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된다면 저는 이제 QLD를 좀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 본업이 굉장히 바빠져서 TQQQ 사팔이 좀 어렵다면 저는 QLD 이제 고려할 겁니다. 근데 또 저는 그 당시엔 적립식 매수가 아니라 이제 무지성 적립식이 아니라 QLD도 적절한 사파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QLD 이전이랑 동일한데 99시간봉으로 선보 돌파 시 사볼만 하다. 그리고 여전히 89에서 90을 지킨다면 상승 추세 유지로 생각을 하겠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랑 거의 비슷하고요. 속설의 경우 속설은 이번 주 집중을 하자. 엔비디아를 보면요. 지금 여기 계속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눌려있다. 엔비디아도 곧 어떤 추세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저는 이제 위쪽의 방향을 좀 더 조심스럽게 예견을 합니다. 아래로 간다면 이 부분 제가 라인을 조금 낮춰놨는데요. 대략 한 120 정도로 낮췄습니다. 이평선이 변하기 때문에 라인을 낮춘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봉으로 본다면 이 노란 색깔 62평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상승에 대한 236 되돌림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유효한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효한 반등이 일어날 법한 구간을 하방으로 깬다면 여기서는 주요 지지대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122에서 120 여기를 스탑로스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테슬라가 제가 계속해서 횡보를 한다고 봤는데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깬다면요. 전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188에서 190 여기가 지지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에도 이제 매수의 방법이 여러 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가 제가 주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테스트를 하고 이것을 4시간 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금 반등에 성공했다 한다면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요한 저항대 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할 익절을 여기서 날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제가 테슬라를 들어갔다면 저는 여기를 상방관통하는 것을 보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분 익절을 하고 여기에 하락관통 시 스탑로스 라인을 걸어뒀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6%고요. 2배 레버리지 한다면 12% 먹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테슬라를 안 들어가는데 이유는 이제 개별주라서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지수 추종만 거의 주로 합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게 TQQQ, 속슬, 그리고 비트코인도 비트유 이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코닐도 사실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비트코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제 꿀벌TV 투자 철학이라는 재생 목록에서 제가 개별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이 정도로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매물대 돌파하고 위로 올라간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개별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잡는 이 작도를 제가 유튜브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매수 매도를 이제 물어봐도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라면은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리스크 감수를 할 것이다. 나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한다면 저는 여기서 매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스탑로스 짧게 잡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테슬라를 매수한다면 저는 한 이쯤은 상황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요약이랄 건 뭐 딱히 없습니다. 어제랑 차트가 거의 횡보를 하면서 비슷해졌기 때문이고 다만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자리다. 집중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약한 횡보 하락, 지금이 여기 있고요. 이 다음의 방향이 위로 쏠지 아래로 쏠지 그것을 가르는 그 자리 어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차트 흐르는 거 보고 좀 집중을 하자. 그리고 QLD 뭐 나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뿅!